안녕하세요. 이건 뭐 맨날 선생이 학생들한테 사과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미안한데, 문제집이요. 2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과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97페이지요. 297, 297. 거기 문제가 1, 2, 3 이렇게 나와 있죠. 넘겨보세요. 또 3, 4, 5, 6, 7,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4, 저 3을 지우고 순서대로 매기는 거야. 4, 5, 쫓아서 하세요. 6, 7, 8, 9, 오른쪽에 10이죠? 아, 나 참 10, 11, 12, 13, 14, 15, 16 넘기시면 17입니다. 그죠? 그 순서대로 쭉 답을 한번 매겨보세요. 17. 그럼 301페이지엔 30번이겠죠? 너무 빨라? 그래. 그래서 몇 분까지요? 47번까지요? 오이, 아주 똑똑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류부터 이렇게 수정을 하고 갔어요. 지난주에 수정해 드린 것도 있죠. 다음 주엔 또 어떤 새로운 게 등장할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또 사과해야 될 일이 또 생길지 모르죠. 우리 또 늘 수정부터 시작하고,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33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할 차례예요.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답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중에 하나죠. 그럼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겁니까? 불일치한 겁니까? 일치한 건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 부당한 간섭이 사기를 쳤다, 속았다죠. 강박을 당했다, 겁을 먹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 해야 됩니다. 기망행위를 한 목적은, 기망을 하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킬 테고 그 착오에 기초해서 의사표시까지 할 것이다. 여기까지 유도하려는 1단계, 2단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기망행위는 나중에 보니까 위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모든 기망이 다 위법한 건 아니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거 강박도, 강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은 강폭행위,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표의자가 공포심이 생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 1, 2단계, 그렇죠?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팍행위는 위법성을 갖춰야 되고 인과관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정해놓은 이유가, 사기냐 강박이냐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 요건은 2단의 고의, 위법성, 인과관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110조에 같이 정해놓은 거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요. 먼저 사기 강박을 누가 했느냐? 상대방이 직접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답니다. 상대방이 직접 했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그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요건데 다른 사람이 했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그럼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사기나 강박행위 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표시까지 했거든요. 을 입장에서는 이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의사결정하는데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한 표시였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괜히 지나가다가 얘가 여기다가 왜 사기 강박했을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둘 사이에 어떤 내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가정을 해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둘 사이가 서로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친한 사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둘 사이가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럼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뭐 나오면 대리인이죠. 부부? 뭐 이런 게 과거에는 부부가 참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 집안이 너무 멋있잖아요. 부인은 강박하고 남편은 계약서 가져가서 도장 받아오고 집안 제대로죠. 완전 파우다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죠? 그냥 피용자로 나와요. 근데 최근에 시험 트렌드는 또 그래요. 피용자로서 상대방의 대리인 그런다고. 뭐 앞에 피용자가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리인이 중요한 거죠. 여기는 피용자로서 단순히 사용자 책임만을 져야 할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사용자 책임만을 져야 할 관계다. 그러면 그냥 제3자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상대방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고요. 요건 그냥 제3자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얘가 직접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만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적으로 성립합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병존한다라고 합니다. 중첩적으로 병존하는데 행사할 때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가 아니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각각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든가 아니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든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21번에 보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그렇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찾으래죠. 틀린 거요? 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거 맞죠? 그래요. 여기 또 안 쓸 거예요. 여기 공통점이요. 하도 중요한 거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이거 보니까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세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 매수인은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면 항상 차고하고 비교해야 되죠. 차고 쪽에서 한번 봤는데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은 차고에 의한 취소는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왜 안 한다 그랬을까? 그렇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 의해서 차고에 의한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3번에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 매수인은 각각의 요건을 입증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3자 사기 행위로 피해자가 주택건설회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제3자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좋은 얘기잖아요. 또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했대요. 채무자가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대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빌려주는데 담보로 제공할 게 없네. 그러니까 돈 안 빌려주겠죠. 친구 데리고 와 그랬더니 친구 데리고 왔어요. 누구? 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 데리고 와서 네가 좀 보증계약 좀 체결해라. 그럼 보증계약이라고 하는 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을이 나중에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변제할게 라고 하는 의사를 누구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갑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런다고요? 보증계약인 거죠. 그런데 이 보증계약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사기를 쳤다는 거죠. 채무자가. 왜? 갚을 뜻도 없으면서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갚을 거고 또 내가 안 갚아도 얘가 특별히 뭐 강제 집행하지 않는다 그랬어. 다 얘기해놨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기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인가요? 대리인 아니죠. 대리인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다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겠죠. 이건 단순한 제3자지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틀렸죠. 보증계약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가 그런 거고 22번 문제는 27의 기출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문제 쉽죠? 답 서 있죠? 예. 그래서 그 22번 문제는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는데,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공동묘지 대신 또 나오는 게 뭐죠? 쓰레기 매립장이죠.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하는 것은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거 보여요. 실투자금 2천, 월 임대료 300 확정, 이런 것들 가끔 보입니다. 그거 보고 또 낼름 뛰어가고 2천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잘못하면 거지 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에요. 실제 투자금은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5억 대출 받죠. 대출 5억 받고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300 확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자가 400 나가요. 그래서 월급에서 100만 원 보태서 이자 내야 되죠. 거기는 중간에 고지할 걸 중간에 뺐을 뿐이야. 뺐을 뿐이지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망행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기망행위 아닙니까? 사기잖아요. 고지할 걸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2천만 원 집어넣어서 매월 300 나오면 왜 일을 해? 그거 하러 다녀야지. 그리고 그걸 왜 광고를 내요? 조용히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예, 그걸 왜 광고를 하냐고. 자, 그렇습니다. 3번 그러고요. 4번에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한번 볼게요. 24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옳은 것을 찾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사기 강박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다가 아니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또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정도는 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인데 고지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죠. 이거는 기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이건 무효죠. 이거는 취소하기 전에 무효인 행위가 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이거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부정행위는 고소고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강박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는요. 근데 여기에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술 먹고 음주운전하던 자가 내 차 뒷부분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뒷부분 받으면? 예? 아, 뭐 별걸 다 몰라. 아니, 어떤 차가 내 차 와서 뒤를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음주운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한다고? 아, 뒷목을 잡아야지 먼저. 아, 그거 몰라요? 뒷목 먼저 잡고, 그쵸? 이렇게 흔들면서 어떻게 뒤에 가서 이렇게 얼마나 깨졌나 이렇게 보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문 두들겨서 나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나오라고. 뭐 안 해본 것들 같이 그렇게.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음주운전 했으니까 너는 다시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 이제 겁부터 한번 줘야 되죠. 아, 이게 강박이냐고. 이게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한 사람 얼마나 겁나냐고. 술을 먹은 데다가 사고까지 냈는데 저놈이 지금 경찰에 신고한대잖아요. 이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거든요. 이런 거는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래요? 내 입을 막으려면 한 5천 갖고 와야 될 걸, 이러는 순간 위법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공식이잖아. 포뮬레이션. 그렇죠? 뒤에서 받으면 나와서 어떻게? 이거 딱 잡고 이거부터 하고 해서 문 두들겨서 나오시오. 이렇게 하고. 그죠? 연습해놔요. 평상시에. 자, 그 다음에 은행의 출장소장이 기망행위한 경우에 은행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선의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은행의 출장소장이 기망행위 했대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기망행위한 거야? 은행 직접 기망행위한 거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이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직접 사기 강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26번으로 한번 가시죠. 26번. 갑은 병의 사기에 의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는 경우에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강박 을이 알고 있었대요. 그럼 제3자 사기 강박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26번이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을이 실수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실이 있어요.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의의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래요, 악이래잖아. 그 자는 선이 무과실이 아닌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선이면 충분하지 제3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무과실이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 되려면. 또 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는 반드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전득자에게 할 것은 아니다. 맞나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죠? 첫사람, 그때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26번 5번 지문하고 있습니다. 갑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다. 다만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26번엔 답이 3번이고요. 다시 21번이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번호를 전부 27번부터 해서, 이거는 지난주에 사과한 거니까 이번에 또 번호부터 일단 매기고 갈게요. 21번을 27번으로 해서, 에휴, 어디까지? 35번까지 번호가 매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한 주는 문제가 번호가 잘못되고, 한 주는 해설이 번호가 잘못되고, 다음 주엔 또 문제가 번호가 잘못될 거죠? 재미있잖아. 또 편집하신 분이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해놓으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책에 보면 문제는 22번이고 우리 제대로 번호는 28번이죠. 28번 거기 보세요.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틀린 겁니다. 진이 없는 혼인은 그랬습니다. 비진이 혼인이죠. 혼인은 무슨 행위예요? 신분행위죠.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지부지가 뭡니까? 그렇지, 선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이 악을 얘기하는 거죠. 지부지 불문하고 묻지 않고 무효다.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라고 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무효고요.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답니다. 그것은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착오다. 그러면요, 부도달의 문제죠. 그럼 의사표시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얘기는 부도달의 문제인데, 부도달의 문제는 조금 더 나은 거는 뭐란 얘기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또 갑이 을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무서워 죽겠네. 는 강박에 의해서 손목시계, 겨우 이거 뺏으려고? 손목시계를 주기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다. 공시송달.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제3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니까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자, 그리고 24번, 30번 문제로 갈게요. 30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거가족이 수령한 때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도달이거든요. 동거가족이 받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달이고요.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 그럼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수신인 누가 받아야 되는지 분명치 않대요. 그래서 안 뜯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편물이 왔을 때 내 이름으로 온 거 아니면 안 뜯어보죠. 통상적으로 안 뜯어보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온 건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여기 부인들 뜯어봐요. 남편 이름이 곧 내 이름이요? 내 이름으로 온 거 남편이 뜯어보면 목을 졸라버리죠. 그거 왜 뜯어보냐고. 그렇죠. 참 이상한 성격들 가지고 있는 걸들 많아요.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아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의사표시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지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원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된다.
의사표시 발신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대요. 발신 후 사망하거나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됐대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할지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된다가 아니라 의사표시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의자는 도달 주장할 수 없지만 제한능력자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선택하는 쪽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31번도 한번 보죠.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한번 골라보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최고에 대한 제3자의 확답, 이건 뭐야? 네? 도달이죠. 도달. 그래요. 낙약자가 제3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그 최고 기간 내에 제3자가 확답을 해서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그랬으니까 이게 도달이에요. 또 갑의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의뢰 승낙, 이것도 갑의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의뢰 승낙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도달주의죠. 이게 격지자인지 아닌지는 이건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달로 봐야 되고요.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거는 발하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발신주의죠. 해제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 여부 확답을 최고해서 해제권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이것도 뭐예요? 도달주의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알자 그랬죠. 뭐요? 격무. 경무. 그래서 격승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도 발신주의다. 발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시험엔 90%가 단독 문제로 나오면 90%가 격승발이고요.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나오면 항상 경무 두 가지만 아시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옆에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범위예요. 자, 그래서 31번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33번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거기 있는 문제는 27번 문제죠. 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의사표시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까지 맞죠?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된다. 최소한. 우편물이 등기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추정이 되는 거겠죠.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이 된다. 그건 맞았고요. 그 답 4번이죠. 쉽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28번, 34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죠.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1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자죠. 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이 있어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 주장하는 건 무방하지만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위 3의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때부터죠. 또 제한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민법의 제한능력자 보호정신에 비춰 수령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건 틀렸어요. 제한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미성년자로 치면 18세 이상으로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의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능력자로 봅니다.
예, 성년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요, 결혼해서 애아범이 됐는데도 애기를 위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한다라고 하는 거 마마보이 양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년자로 봅니다. 그걸 성년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1번이 되나요? 아, 거기 5번이 되는 거죠. 예, 5번이 되는 거고. 35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의사표시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13조에 있죠.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이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 외국에다 해야 될 건 공시송달은 2월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후 동일인 사이에 재차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민사소송법 규정이니까 이런 절차가 나오면 이건 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리고 번호 좀 다 고쳐주시고요. 자, 이제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네? 법률행위 대리, 이제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최소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죠. 예,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대리, 유권대리는 그냥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면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삼명관계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런 관계죠. 그 다음에 모든 법률행위가 다 대리가 가능한 건 아니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사신의 대리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대리권 관계, 대리하고 유사한 관계 중에서 사자를 한번 비교해야 되겠죠.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합니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가서 전달만 하는 게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따질 때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지만 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를 따지지만 사자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자하고 대리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자,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야.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의 발생은 잠깐 봤습니다. 대리권의 발생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법정대리, 법률행위를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단독행위, 대리인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수권행위에 의할 때는 임의대리다. 그럼 대리권이 발생했으면 이 대리권의 범위를 봐야 되겠죠.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심각하게 볼 건 없어요. 문제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수권행위 내용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권행위를 잘 해석해 봐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사람들 있죠. 잘 해봐 이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그래도 대리인이니까 법률행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민법 제118조에 욕을 100번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라, 투명하게 관리만 해줘라, 보존, 이용, 계량행위 정도만 해라. 그랬어도 이 사람들도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리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의 수령 권한도 있고, 잔금을 수령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 해서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죠. 여기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처분 행위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처분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거 하고요. 대리권의 제한은 세 가지가 있죠. 공동대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래 금지가 되지만 본체, 주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인 때 각자 단독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공동입니다. 거기서의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의사결정했으면 표시는 각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공동대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의사결정을 한, 상대방이 한 의사결정을 수령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동대리 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공동대리 뭔가 지금 석연찮은 게 하나가 있긴 있었다 그랬죠. 요거만 빼면 다 괜찮은데 요게 조금 문제가, 나중에라도, 지금은 뭐 누가 얘기할 사람 없지만 나중에 이제 역사 쪽에서 얘기할 때 왜 그랬는지라고 하는 건 아직도 의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석연찮은 점 이런 거 만들고 그래.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요. 대리권의 남용은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얘기했어요. 대리권이 남용된 건 몇 조 적용하죠? 107조 1항 단서 규정이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죠. 그럼 다시 이제 대리권 남용 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리권이 남용이 된 경우에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는 무효로 하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이죠. 대리권의 소멸은 사성파, 사원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성파, 사원수. 대리권의 소멸이었다. 저기서 여기로 대리권이 다 끝났네. 그렇죠. 어이구 이런. 네? 자, 1번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법률 행위는 모두 대리가 인정이 된다. 모두? 아니죠. 불사신인데 신분행위 대리가 불가능하죠. 신분행위가 대리가 가능하다? 그럼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죠? 저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복잡한 일이 생기죠. 이자의 아이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공동생활하던 그럴 때는 모계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계 사회가 돼요? 여성의 힘이 세서 모계 사회가 아닌 거예요.
같이 동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애기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가 혼자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두머리들은 자기 이제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유야. 공유야. 합유인가? 총유인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 배운대로 하면 농담을 할 때도 이런 농담을 하고 놀아야지. 그렇지.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결혼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수준 떨어지는 거라니까. 이런 농담하면서 농담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남자들이 나 혼자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욕심이.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봤더니 저 여자분이 저쪽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뺏는 거야. 뺏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쪽에서 안 뺏기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수컷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걸, 땅. 그렇죠? 땅거리죠. 땅하고 거리야. 이거밖에 없어요. 수컷들이 전쟁하는 건. 땅을 갖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땅이 많아야 거를 편안하게 해주지. 그죠? 그래서 딱 두 개 뭐요? 땅거리요. 싸우는 이유는 딱 수컷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수컷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평화롭게 되죠. 그 남자들이 힘이 세는 건 사회가 좀 안정이 안 되고 전쟁이 막 이렇게 심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힘이 세요.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싸움이 없으면. 그럼 그 사회는 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또 쳐들어오잖아. 뺏어가려고. 여기들.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화려해집니다. 치장을 하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어쭈 그리고 또 뺏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번 붙어야 되죠. 그러려면 또 힘이, 이게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사, 인류사, 문화사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예외 없습니다. 그 주기가 짧았던 때가 발전하지 않았던 뭐 미개 사회에서는 그 주기가 짧았던 거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주기가 길어졌던 거지. 사실은 계속적으로 전쟁은 땅거리입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야.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남자들이 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부상당한 남자들을 치유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거기 또 뭐죠? 여자들인 거예요. 적군이 됐든 아군이 됐든 여자들은 치료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적군이 눈에 보이는데 치료해준다고 쏘죠. 쏘고 찌릅니다. 부상을 당했든 안 당했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살펴주죠. 이게 본능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가 봐요. 자, 다시 이번에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방 얘기했네요. 신분행위도 안 된다 그랬죠. 또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리가 임의대리다. 그렇죠?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보충을 위한 대리는 법정 대리다. 대리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 의해서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도 없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행위 했다. 나중에 추인도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 이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준법률행위죠. 하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 법률행위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의사표시 내지는 대리, 이렇게 주로 많이 써서 나와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에도 대리는 인정이 된다. 법률행위 대신 쓴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지금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3번의 대리와 사자죠.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표시까지 하지만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한다. 그래서 옳은 건데, 사자에 있어서 효과 의사를 사자가 결정하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한다. 사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사자에 있어서는 사자의 경우엔 사자가 지금 1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2번도 사자는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쪼르르 왔다 갔다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죠. 그래, 대리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은 해야 되니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사자 쪽의 설명이 틀렸네요. 절대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는 허용이 된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신분회의 같은 경우죠. 신분회의 가갖고 절대로 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로 의사결정을 유하는 행위는 결혼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를 결정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하인 시켜서 야 방자야 가서 향이에게 전달하거라 그럴 수 있잖아요. 향이 춘향이 향단이도 향이구나. 그래, 그럼 춘향이에게 전달하거라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 둘 다 향이 맞네. 좋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유하는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사자는 가서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또 의사의 흠결에 관하여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의 의사와 표시를 비교하지만 이거 반대로 설명했네요. 대리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다. 의사표시 하자에 관하여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를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대리와 사자를 비교하는 문제는 요거 3번 문제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수권행위죠. 예,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인데 본인의 단독행위예요. 다만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너 가서 이런 일 좀 할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나는 인사 담당하러 왔지 보안 담당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만둘래요 라고 거절하면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혹시 계약으로 본다면 이거 계약으로 본다면이라고 하는 건 가정한다면 그럼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하게 되면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인데 혹시 계약으로 본다면 쌍방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의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권행위 자체를. 왜냐하면 쌍방의 행위면 보세요. 갑이 여기다가 수권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권행위를 했는데 이 수권행위가 얘도 하는 행위였다. 원래 얘 혼자 하는 행위니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쌍방의 의사표시였다라고 하면 대리인이 착오사기 강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취소 대상이잖아. 이 의사표시 이거 자체가 대리 행위 말고 수권행위 자체가 수권행위가 쌍방행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이 의사표시가 제한능력 상태에 있었다 착오사기 강박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취소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니까 대리인이 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누가 한 행위야? 본인 혼자 한 행위예요. 대리인은 그냥 수령만 한 행위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 착오사기 강박이 없는 의사표시는 지 맘대로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쌍방행위일 때 이 의사표시 요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쌍방행위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또 수권행위는 요식행위예요? 분류식행위예요? 분류식행위죠. 왜 분류식이에요? 나의 대리인이 대주오 이럴 수도 있지만 너 가서 일 좀 할래? 그럴 수도 있죠. 예. 수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야 별개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나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
그의 영향을 받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무인성 이렇게 얘기하죠. 무인성. 그다음에 백지위임장에 의해서 수권행위한 경우에 최종 소지자가 대리인이 된다. 백지위임장이 뭐예요? 백지위임장. 예? 백지위임장 어떻게 생긴 거야? A4지 하나 준 거야? 브랭크 페이퍼예요? 브랭크 페이퍼? 완전히 빈 거? 어? 백지위임장이 뭐냐면 설명 한번 한 것 같은데 위임장. 그래서 여기 인적사항만 위임받은 자 인적사항만 빼고 나의 법률행위 가로 열고서 어떤 행위에 관해서 위임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위임의 범위도 브랭크고 위임받은 자도 이렇게 비워놓은 거고 나머지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빈종이 위임장이 되겠어. 쉽게 얘기하면 백지수표. 백지수표 뭐야? 그것도 빈종이요? A4지 한 장 주니까 백지수표냐고. 백지수표는 뭐예요? 거긴 관심이 많아서 알잖아. 뭐만 안 썼어? 금액만 안 썼다며. 그리고 도장까지 다 찍힌 거 아니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필요한 거 다 있는데 위임 받은 자가 누군지 위임의 범위가 어떤 건지 요거만 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자기 이름 쓰면 자기가 위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여기다 쓰면 그 업무에 관해서 위임이 된 거로 보는 거야. 이걸 백지위임장이라고 하지. A4지 빈 거 줬는데 무슨 위임장이겠어 이게. 그래서 백지위임장에 의해서 수권행위 한 경우에 최종 소지자가 대리인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